보통 소통 강의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그다음 이런 한자 나오고 소통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는데 소통할 소라니 이제는 그 세대에 상관없이 뭔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꿀팁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면 또 좀 힘들잖아요. 정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어떤 나무를 심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다 응답하신 게 달랐잖아요. 이런 다른 분들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지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심리 테스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피드백. 저는 오늘 딱 이거 피드백 하나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 피드백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의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1단계로는 일상 피드백이 있을 거고 2단계로는 업무 피드백이 있을 거고 3단계로는 물질적 피드백이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일상 피드백인데요. 이건 정말 일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피드백들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고 물론 식당에 문 닫고 나왔을 때 구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해요. 근데 돌아가서 자리에서 메신저로 또 시간 차이를 두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실장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제 일상적 피드백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상큼하죠? 맛있는 음료까지 먹어서 오후에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럭키3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유성원 실장님 똑같이 키키 오후에 럭키가 함께하기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업무 피드백이에요. 고객사에게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이런 메일을 받으면 정말 감동적일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본업에 바빠서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연락 끊기는 경우 다수고 이런 메일 사실 잘 주고받지 않거든요. 근데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와 내가 진짜 제대로 했구나. 근데 우리는 이런 메일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 좋아요. 근데 받아서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줄 생각은 잘 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말들이에요. 필서팀에는 되게 어려운 조사였는데 리크루팅이 잘 되어서 고객사가 만족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로 되게 오랜 기간 근무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던 적이 거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별거 아닌 한마디였지만 되게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업무적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말 한마디에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구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 외부로 나간 메일인데요. 여기서도 저 나이스나 이서연입니다.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본론 쓰는 거죠. 이거 하나 더 해주세요 라고. 빨리 회신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뭔가 이 사람이 내가 주는 걸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업무를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상대방에게 이 업무를 좀 더 신경 써 달라라는 의미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업무적 피드백, 일상적 피드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피드백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또 MG 대표를 오늘 썼잖아요. 그래서 저 MBTI 되게 좋아하고 잘 믿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한번 답장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T인 사람은 이 초록색이 집중인 거예요. 잘 됐던데요? F는 저 대충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이 말을 보자마자 대충?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T나 F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하는 거는 전 솔직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FT 아일랜드 화법. 두 문장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 길지 않잖아요. 이번 거 퀄리티 미쳤는데? 약간 이거 성과에 대한 얘기죠. T에게는 이게 들릴 거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의 감정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거죠. 이 어딩에서 그냥 이 가로만 되게 바꿔 쓰세요. 이번 거 홈페이지 미쳤는데? 특히 이번 제안서 고생 많았어. 이렇게 바꿔 쓰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F인 사람들은 퀄리티 미쳤는데 잘 안 들려요. 나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식의 FT 아일랜드 화법을 이용하시라.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그럼 또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밥 먹으면 정들었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밥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밥을 먹으면 일단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업무 얘기든 내 일상 얘기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잠깐 끊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힘들거나 그 사람이 힘들거나. 그러면은 그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뭔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민을 들어준다던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또 밥을 먹어요.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라포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밥 시간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아래에서 위로만 요청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팀장님이 실장이 밥 먹자고 하면 갑자기 긴장돼요. 그런 긴장감이 저는 이 편안한 소통에는 크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걸 밑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걸 시도했던 행위 자체가 그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아래는 뭘 해야 되냐?
저는 간식이나 커피 같은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간식이나 커피 주면서 주말에 뭐 했어? 그냥 이 정도만 물어보다가 관계가 좀 형성됐다 싶으면 그때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예시를 갖고 왔어요. 실장님, 점심 약속 있으세요? 날도 꾸리꾸리한데 마라탕 어떠신가요? 그러면 실장님이 남은 사람들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처음이 어렵지. 그래서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이게 관계에도 좀 지속적으로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거를 관계 굳히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지속적으로 좀 깊게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저는 이제 선물을 하는 편인데요.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하면 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 연초, 아니면 명절 이런 시즌일 때 그냥 얹어서 이렇게 가벼운 선물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먼저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이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시간차를 두고 그 사람이 준 마음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그냥 생각이 났을 때, 예를 들면 2월에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4월에 제주도 놀러 가게 됐어요. 그럼 4월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가벼운 간식 같은 걸 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약간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건 바로 시간차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회사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에 어떤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요. 저희 팀장님이 이제 부재하시면서 그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IT랑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았고, 근데 그때 아예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던 한상희 팀장님께서 그 이른 시간, 늦은 시간 상관없이 되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반년 동안 전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그냥 이런 그 귀여운 책이랑 그 가벼운 편지를 써서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좀 이런 선물들도 가끔은 되게 좀 좋은 역할을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피드백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그 외에 좀 꿀팁 같은 거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저는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칭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칭찬도 빈말이면 안 되고 약간 진심을 담아서 하되 또 너무 속이 보이면 안 되고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좀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할 때 항상 쿠션 칭찬으로 해요. 이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맞는 그 문장을 또 갖고 왔는데, 저는 이 화법을 되게 많이 써요. 뭐뭐가 유행이던데? 이거 신고 계신 분한테 요새 이 신발 유행이던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의미한 성공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40대 팀장님께 이런 칭찬을 해요. 유행인 거 알고 샀을 때 유행 좀 안 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고, 모르는 경우에는 그래? 나 아무거나 샀는데 유행이라고? 잘 샀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던 그냥 좋은 말인 거죠,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 꿀팁인데요. 임급동을 아시나요? 이거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라는 줄임말이고요. 실제로 써요. 자, 왼쪽 상단에 나침판 모양이 있어요. 보이세요? 저걸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인기 급상승이라고 뜹니다. 이걸 누르세요. 보시면 이 영상을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영상 되게 많아요. 멜론 탑 100처럼 다 보시라는 게 아니라, 자, 알려드릴게요. 1위 레드벨벳 노래 나왔네? 여기 끝. 이거 빠니보틀 북극 같네?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MZ 직원들하고 말씀하실 때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해요. 이영지 걸 대박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영지 노래 나왔던데 그게 그 노래야? 라고만 하셔도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급동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냥 이렇게 좀 트렌드를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끝으로 저는 그 소통이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걸 표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